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상무슴 이재룡입니다. 상무슴으로 돌아왔어요? 멘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안녕하세요. 죽은 나무를 키우는 남자 예술분재원 상무슴 이재룡입니다. 6월 달에 제가 낙찰받은 오엽성입니다. 안정맞게 생겼죠. 색깔만 녹색이었으면 참 진짜 이쁠 나무였어요. 일단은 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품이고 분도 고급으로 철화분을 썼었고 잘 어울리는 분. 네, 잘 어울리죠. 근데 이게 녹색이었으면 얼마나 더 이뻤을까요? 근데 이게 예술에 시집 온 지 한 20일 정도 되니까 나뭇잎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완전히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매장에다 연락을 했어요. 경매장에서 연락을 했더니 처리해 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 이 나무를 소장하고 계시던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나무가 아니었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나무를 바꿔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 나무를 구입하는 금액 전액을 환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죠. 이게 제 잘못이 아니고 나무가 들어와가지고 이 한 달도 안 돼서 나무가 시들기 시작했다, 죽어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면 이 나무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나무를 돌려보내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 뭐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냥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 하나 벌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 가져온 데는 택배비 또 따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벌었어요. 택배비보다. 그래서 이 나무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나무를 한번 해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되게 이 초보자들이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 경매를 통해서 나무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나무 죽여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초보자분들은 되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내가 나무를 잘못 키워서 나무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루 세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고통에 겨워서 숨만 헐떡헐떡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보약 찾아 드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되게 나는 이제 뭐 키우는 사람인가 보다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항상 농담을 하면은 진담으로 받아주시는 두 분 감독이 있어서 굉장히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게.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나무 내력을 물어봤더니 이 분을 바꿔서 출품을 했다라고 그래요. 분만 바꿔서. 분만 바꿔서 출품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참, 하는 것이, 분 바꿀 때 잘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분만 바꿔서 출품을 했다. 근데 이제, 이 분을 바꿔서 소나무는 죽는데 6개월이 걸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 정상적으로. 근데 이 나무가 지금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비명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사하고 저욱토하고 섞어서 썼어요. 이 오엽송에 이렇게 흙을 쓰면은 나무 뿌리가 습해가지고 죽기 딱 좋습니다. 오엽송은 건조에도 굉장히 강한 나무고 강한 햇볕이 보이는 곳에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엽송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키우면은 문제가 되고. 자, 이게 털어냈는데, 이 털어내서 보면은 흙이 지금 가까이 와서 좀 흙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 보면은 분에서 그대로 뽑아서 분갈이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 안에 지금 흙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에서 그대로 뽑아가지고 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잘랐어요. 뿌리를. 뿌리도 이게 끝에서 보면은 다 잘랐어요. 잘랐네. 다 잘랐고 흙을 거의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아닌데, 그렇게. 예, 때가 아닌데 분갈이를 했던 나무입니다. 기존 흙이 붙어 있는 데는 여기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기존에 흙이 좀 붙어 있어야 살았을 텐데. 예, 이게 분만 진짜 말 그대로 분만 바꾸면은 이 흙이 털리면 안 돼요. 그렇지. 예. 그럼 이렇게 털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지금 태토가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태토. 이 태토가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지금 진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진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여기 이런 데도 그 진흙이 지금 들어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진흙 분갈이를 제 정상적인 분갈이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태토도 들어 있고 이 흙이 완전히 뿌리가 다 쩔어가지고 이 나무들을 갖다가 감싸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은 나무를 갖다가 다시 또 분을 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분이 좋은 분을 썼기 때문에 분이 깔끔하고 이쁘니까 저도 이 속까지는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 거. 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새로 넣은 흙만 이렇게 다 털어내면은 지금 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누가 키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거래를 위해서 이 나무를 내놨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나무를 갖다가 소장하셨던 분도 본인이 선택했던 나무가 아니고 누가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 역시도 아마 이 나무를 키울 자신이 있었으면은 제가 선택할 만한 이 나무를 경매에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키우는데. 그래서 이파리를 보면 오엽성임에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굉장히 작거든요. 세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치.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죽은 원인은 때가 아닌데 분갈이를 한 거예요.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것도 분에서 그대로 뽑아가지고 빈 공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뿌리들 일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나무 같으면은 막 화분을 감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갈이 때가 아닌데 분갈이를 해서 경매에 내보낸 거지. 근데 경매에서 사는 나무가 지금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나무가 있거든요. 자, 이 나무도 한번 제가 해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나무는 제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나무는 제가 9만 원을 주고 구입한 나무입니다. 윷놀이 나무 변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소품으로 키우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파리가 다 붙어 있었어요. 이파리가 다 붙어 있었고 그래서 딱 구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딱 제 눈에 첫눈에 딱 띈 것이 바로 뭐였는 거니? 바로 요 구멍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캄캄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제 손톱만한 크기의 구멍. 이게 하늘수가 파고 들어간 구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 구멍은 누가 키워도 절대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메꿔지지 않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지금 제가 9만 원 주고 샀거든요. 9만 원 주고 사고 이 화분이 만 원짜리니까 나무만 8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이런 상태의 나무를 팔았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분 포함해갖고 3만 원 받을 때도 굉장히 미안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잎이 우거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런 나무가 근데 이걸 보여주지를 않아요. 경매에서는 요새 보여주는 것 같던데. 근데 이 나무는 안 보여줬어요. 옆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나무 살 때 경쟁이 비교적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지금 요 상태예요. 근데 이 나무가 우리 부감독님은, 감독님은 요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든 살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는 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멀쩡하게 잎이 달고 있던 나무가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게 갖고 이게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 나무 역시도 앞에 오엽송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굳이 왜 털어보려고 그래요? 아직 살아있는데. 자, 이 나무가 이렇습니다. 이건 그래도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나무가 죽은 케이스예요. 이건. 근데 요 뿌리가 지금 우리 그 감독님 볼 때 조금 살았잖아. 흰 뿌리 있잖아요, 여기. 자, 이 나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분간하는 것이 요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많은 뿌리 중에서 겨우 한두 가닥 이걸로 지금 이 나무가. 있고 저 옆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새 뿌리가 나올 확률보다도 여기에 죽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그냥 심어놔 봐. 그만 털어. 자, 이 뿌리들이 끝에까지 지금 살아있는 뿌리들이 아까 여기 몇 가닥 있었죠? 수염 몇 가닥이고 지금 이 뿌리 하나 살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살고 3개 살았어. 이 많은 뿌리 중에서. 그게 어떻게 살아? 혹시 사는가? 미래이지. 근데 더더구나 이 나무가 만약에 요것이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산다 하더라도 요것이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노력을 했을 텐데 한번 시도라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요 상태가 되면은 이것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결함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요걸 갖다가 제가 진짜 그 몇 시간을 몇 날 며칠 진짜 공들여서 이 나무를 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는 3만원짜리가 안 돼요. 3만원짜리도 안 돼요. 속아서 산 케이스지. 근데 이거는 환불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근데 꼭 그 사람이 그거를 일부러 안 보여줬을까? 일부러 안 보여줬는지 저는 그러니까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나무에 대해서 미리 한 번이라도 한번 삥 돌려보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함이 뭔가 이런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나무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번도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분재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 나무를 산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식의 나무는 안 사겠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경매에 내보내서 이 나무는 근데 여타의 분재원 같은 경우는 분재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런 나무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은 얼마 선까지 해갖고 더 이상 오르면은 끊어요. 맞아. 그런 거 더 이상 끊습니다. 이런 분이 이걸 사가는 사람이 저와 같이 완전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나무 적정가는 3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 적정가는 3만 원입니다. 제가 봐도 이건 3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나무가 이제 무려 3배나 높은 9만 원을 받기 때문에 경매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2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씁쓸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래도 일단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 이 화분에다가 안 할 겁니다. 이건 그냥 버릴 거예요.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에 제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싸구려서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 생명이니까 그렇지.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건 살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주를 갖다가 오엽소 한 나무는 제가 경매를 갖다가 출품했던 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냥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나무는 이 판 경매장에 아직 연락도 안 했어요. 아마 기억도 못 할 겁니다. 그러겠죠. 수많은 나무들이 뭐하니까. 이 나무는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래도 분은 이쁘네. 그 분 하나 건졌습니다. 분은 이쁘네. 예, 분값의 절반이 택배비로 줬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이 나무를 경매에서 사든 분재원에서 사든 이 나무가 정상적인 관리하에서는 최소한 AS 기간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근데 이것도 오래 지금 산 나무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나무가 죽어버리고 또 더더구나 바가지 쓴 나무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씁쓸합니다. 많이 씁쓸해요.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뽑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상 마음이 안 좋네. 예술분재원 가끔은 이렇게 속기도 하는 남자 예술분재원 상무승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